다음으로 이제 축종별 사양관리입니다. 축종별 사양관리는 대표 축종인 소, 돼지, 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입니다. 소 학명을 보시면 옥슨, 뭐 카우 이런 것도 쭉 많습니다. 불, 또 거세숫소, 거세숫소도 성성숙 이후의 거세숫소, 성성숙 이전의 거세숫소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다룰 때 필요하니까 좀 숙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소의 종류는 젖소, 젖을 활용하는 유용종, 그다음에 고기를 활용하는 육용종,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역용종, 그다음에 종모우라, 종비노, 번식용이 있고요. 일부 이제 민속 소싸움에 쓰는 싸움소가 있습니다. 또 소고기의 종류, 쇠고기라고 그러죠. 쇠고기의 종류는 일반적인 한우고기, 그 다음에 유구고기, 젖소고기, 수입쇠고기가 있습니다. 유구고기하고 젖소고기 차이는 뭐냐면 유구고기는 젖소, 홀스타인 숫소라든가 아니면 젖을 분만하지 않은 암소, 홀스타인 중에서 숫소 또는 미경산우를 유구고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젖소고기, 젖을 생산한 고기인데 젖소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 체열할 때 이런 보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막대기에 또는 보정기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끈을 걸어서 지금 소 뿔에 걸쳐서 펜스에 넣습니다. 소가 1톤 정도 됩니다. 최종 중량 1톤이 넘는데 일시적인 힘을 가하면 약 2톤 정도 이상의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손을 다치거나 뿔에 받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보정을 하는 걸로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의 체열 과정 중에서 좀 고정하는 장면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체열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소는 꼬리에서 체열하는 체열 방법과 경정맥 또는 경동맥, 목에서 체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꼬리에서 체열하는 경우는 발에 받쳐가지고 무릎이라든가 정강이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경정맥, 목에서 체열하는 경우는 뿔에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둘 다 어느 쪽이든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정 방법 중에서 끈에 의한 보정 방법이라든가 스타치온에 의한 보정 방법, 또 비압기에 의한 보정 방법 등이 있습니다. 스타치온에 의한 보정 방법입니다. 스타치온이라면은 농가에서 소를 관리하기 좋게 일반적으로 먹이를 주는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목을 집어넣으면 그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잠그고 목이 못 빠져나가는 한 상태에서 목에 체열을 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소가 아무리 목이 잠겨 있다 해도 나 피 뽑으세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목을 잠기더라도 그 보정을 또 해줘야 된다. 우리가 뿔바라는 걸 이용해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이용해서 한 보정입니다. 칸막이를 이용한 보정인데, 우리가 이제 다량의, 특히 육성우 같은 경우 다량의 소를 한꺼번에 몰아서 펜스를 몰아서 하는데 문제는 좀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육성우들 조금 체중이 덜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문으로 해서 보정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가 이제 나가는 경우 이제 한 20개월령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한 600kg, 55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렇게 많은 도수를 할 수는 없고요. 많이 해봤자 한 2마리에서 3마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중에서 그 축산 사양 관리에서 좀 도움을 받는 유튜버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올렸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장면에 끈을 하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체열하고 그럴 때는 2개, 3개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나 체열할 때 주사기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가 날뜁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목장의 경우입니다.
뭐 서산 목장 같이 몇백 도, 몇천 도 방목하는 경우는 일일이 그 백신 접종이나 체열을 하기 위해 소를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펜스 트랙을 이용해서 보정 유도 소를 이렇게 돌다 보면 우리 미로처럼 돌다 보면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칸에 모이면서 해당된 소에 대해서 위에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보정 틀에서 체열을 한다든가 백신 접종을 한다든가 건강검진을 하고 내보내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방목장의 유도로는 뭐 대규모 농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사에서는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소 중에서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좀 성질이 난폭하거나 또 육성우 같은 경우 좀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잡아놓기가 이런 경우들 또 뿌리 없는 경우 거세를 아니 저 제각을 하기 때문에 뿌리 없는 경우들은 보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티키커라든가 비압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압기 같은 경우는 소 코 사이에 집어넣어서 당기는 거고 안티키커라는 거는 발을 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옆구리를 보정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옆구리 위에 놓고 나사를 돌려서 보정하는 거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건 껴가지고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옆구리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체열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아지 사양 관리 중에 제일 그 일반적인 이제 거세입니다. 수수는 거세를 하는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령의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이제 육질과 체중이 좀 감소하는 성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육질과 체중이 감소하는 면이 있지만 성질이 온순해지고 또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거세 방법은 크게 무열거세 방법이 지금 밑에 보신 고무링법이 무열거세 방법으로 고무링을 그 고안에 묶어 가지고 결착시켜서 고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처럼 묶어 놓은 다음에 수술로 외과적인 방법으로 거세한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아지 분만할 때는 좀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송아지 어미소 하마하고 태어났을 때 송아지 안전성 확보하기 별도의 공간을 좀 주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분만사를 따로 준비 안 하는 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분만 중인 거 보일 때는 따로 그 우사를 하나 비워가지고 해주시고 우사를 비워서 관리할 경우는 소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 송아지가 설사 예방을 하고 어미소가 회복이 빨리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아지 관리 중에서 지금 동절기가 왔습니다. 동절기가 오면 이제 보온동이라든가 송아지 방 또는 입마개를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돈을 많이 들이지 마라. 그 송아지 방 같은 경우는 보온동 설치해서 뭐 비싼 경우는 몇백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지금 보시는 건 물통입니다. 물통 위에 잘라가지고 집어넣으면 송아지 방이 되고 그 안에 보온동을 집어넣으면 송아지만 드나들면서 철저하게 보온이 될 수 있고 오른쪽에 입마개거든요. 입마개가 이제 설사 예방에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사 걸린 송아지끼리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볏짚을 같이 먹으면서 그 치매를 이용해서 설사가 전파가 되는데 입마개를 해주는데 입마개 자체도 지금 이 양파망입니다. 양파망을 이용해서 활용해도 된다. 그다음 분유급이 고정틀 이건 민간이 일반 농가가 만든 건데 일반 돈 줘서 틀을 만들지 말고 그냥 분유를 틀을 만들어서 간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송아지용 보온 덮개 덥석이라고 그러죠.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농가가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예산이 좀 있다면 아마 부서에서 이것도 검토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축종별 사양관리, 소의 사양관리 중에 질병 쪽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해명상내증,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주노시스,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변형 그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 변경으로 발생이 되고 이러한 그 광우병에 걸린 소들, BS에 걸린 소들은 과민 반응, 소음이나 또 빛, 그 다음에 이런 물 같은 이런 걸 못 넘습니다. 그래서 미팅광자를 빛광자, 미팅광자를 써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걸린 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옆에서 소리가 나도 팔짝팔짝 뛰고 검사를 할 때는 눈에다가 후레쉬를 비춰놓으면 그 후레쉬 불빛 보고
광우병 양성인수는 팔짝팔짝 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걸 보고 기립불능, 보행 이상이라고 그러죠. 기립불능. 과거에 우리가 젖소에 대해서 광우병 청정화 또는 질병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기립불능소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소결핵병입니다. 소결핵병은 사람 결핵과 같이 인수공통전염병, 이것도 역시 주노시스입니다. 소결핵은 소모성 질병, 경제성 질병으로서 계속 마르고 식욕결핍, 체중 감소, 나중에는 이제 폐나 늑골의 결절 형성이 됩니다. 치료가 어렵고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외부의 소를 구해올 때는 반드시 결핵 검사 유무를 하는 것이 좋겠고, 결핵 같은 경우는 현재 살아있는 생축에 대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체중이 안 나가서 어렵다 이런 거 확인하고 끝내는 나중에 도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입니다.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는 주로 소에서는 유산 불임이 특징이고 사람에게도 발열이 듭니다. 사마람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발열 오한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 같은 경우는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젖소농가의 생유를 먹을 때 발생이 됩니다. 젖소농가의 생유를 먹는다는 얘기는 사장님, 사모님 같이 다 드시겠죠. 사장님은 치료가 늦고 사모님은 치료가 빨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브루셀라병도 소처럼 생식기성 질병이 아니냐, 남자한테는 오래 가고 여자한테는 빨리 낫는다라는 좀 예전에 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 사장들은 근육이 좀 아프네 하다가 2, 3일 약 먹으면 좀 좋아져요. 브루셀라 별게 아니에요. 또 약을 안 드세요. 그럼 또 몸이 또 오한이 와요. 그럼 또 아직 안 나가고 또 약을 드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3, 4개월 장기간 가는 거고, 여자 사장님들은 보건소에서 시키는 대로 약 먹으라니까 2달 동안 먹으라니까 꾸준히 2달을 드시니까 바로 낫는 거예요. 그 차이를 남자 사장님들이 소문내기를 그렇게 내는 겁니다. 이게 여자들은 빨리 낫고 남자는 늦게 낫는다.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고 발열, 오한에 대한 근육통 증상, 감기 증상으로 오기 때문에 장복, 약을 장시간 복용하시면 반드시 낫습니다. 다만 처음에 발병 상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까바네입니다. 이거는 3종이고 모기의 맥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기형아, 발이 굽어졌거나 아니면 목이 돌아갔거나 이러한 기형아 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까바네다. 그래서 여름철 모기가 오기 전 4, 5월에 아까바네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형이 오는 거는 대뇌결손, 뇌 쪽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기형이 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저입니다. 탄저도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탄저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 그 다음에 침울,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연공이라고 그러죠. 콧구멍, 귓구멍 이런 구멍이 뚫린 데서 혈액이 누출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죠. 토양병으로서 탄저, 파상풍, 기종적, 악성 수종 같은 경우가 토양병인데 이것도 토양병 일종이다. 주로 창상감염, 찔린 못 같은 거에서 걸리는 창상감염과 경구감염에서 감염이 되고 있다. 탄저도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탄저가 발생된 농가 주변에 있는 토양이라든가 볏짚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촉함으로써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탄저 같은 경우도 살처분 매몰 하고 있습니다. 큐어입니다. 주노시스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주로 유사산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주노시스 우리 사람한테도 감염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감기 증상, 발열, 두통 정도, 근육통 정도 나타나다 보니까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큐열 양성 농가에 체열을 했거나 큐열 양성 축에 대한 부검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사가
19명 정도, 검사원이 5명 정도 발생이 되고 염소에서 최근에 QL이 발생이 많이 되면서 염소 체열한 직원들 중에서 발생되는 동향이 있습니다. 축증별 사양관리 중에서 다음 돼지입니다. 아까 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돼지도 이름이 참 많습니다. 피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그, 스와인, 혹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스와인 같은 경우 어디에서 스와인 피버 해가지고 돼지열병을 스와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또 호콜레라라고 해서 돼지 콜레라라고 표현할 때도 호콜레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명들은 병명이라는 데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옆에 사면교잡종님 돼지의 경우는 사면교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YY 요크샤하고 랜드레이스하고 잡종을 해서 YL이라는 요크샤 랜드레이스 잡종이 태어난 거에다가 듀록의 순놈을 교잡을 하면 YLD라는 교잡종이 생깁니다. 이걸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질이 늘어나고 육량이 늘어나고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삼원 교잡종이 우리 돼지의 특징입니다. 돼지의 보정 방법입니다. 돼지에 이제 보정기를 쓰는 방법이 있고, 보정기도 뭐 짧은 보정기, 긴 보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끈으로 모돈이나 웅돈 같은 경우 끈으로도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일 오른쪽처럼 틀에 놓고서 체열을 하기도 합니다. 체열할 때는 지금 사진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제일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보정기하고 돼지가 일직선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 직원이 체열하는 게 제일 좋고요. 돼지의 특징은 전진을 하지 않고 후진을 한다는 겁니다. 보정을 하게 코를 묶어 놓으면 후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당겨지는데, 만일에 돼지가 전진을 배운다면 우리 직원도 체열을 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전진을 하면 이 저기가 묶인 부분이 안 아플 텐데 돼지가 그걸 아직 못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한테 전진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직원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멧돼지의 경우는, 사나운 흑돼지나 멧돼지의 경우는 전진도 합니다. 또 회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의 보정은 2인 이상이 조심해서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특히 멧돼지나 염소 같은 경우 체열할 경우는 암돼지를 체열하면 관리하고 있는 숫돼지가 덤빕니다. 그래서 멧돼지나 그 염소 체열 같은 경우는 그 체열하는 직원 외에 밖에 있는 숫돼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더, 그 동태를 살피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정기의 종류입니다. 뭐 막대 보정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멧돼지 보정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흑돼지, 멧돼지 양쪽에서 잡아주면 회전을, 아까 멧돼지는 회전한다고 그랬죠. 막 돕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잡아주면, 긴 막대기에 잡아주면 전진도 못하고 회진도 못하기 때문에 멧돼지는 저는 V자로 보정을 해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체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돼지 사양 관리 중에서 용어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농가하고 통화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뭔 내용인지 이해를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조금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산돈, 새끼를 경산돈이라고 그러면 출산한 거, 미경산돈, 출산하지 않은 암돼지를 미경산돈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할 거. 이유자돈, 이유자돈은 젖을 뗀 새끼 돼지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양돈장에서 젖을 뗄 때는 21일령의 이유를 하거나 28일령의 이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지금 이유 일승은 24.5일인데 일반적으로 21일령이나 28일령이 한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GGP 농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랜드 페어런스, 원원 종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 중에 암돼지 경우는 원원 종돈을 수입하지만 수돼지 경우는 정액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활용한다. GP 농장, 그랜드 페어런스 농장 원종동, 그 다음에 종돈장은 페어런스 스톡이라고 해서 종돈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 생산 흐름도입니다. 사육 단계로 봤을 때 후부돈이 입식을 하면 보통 12주 정도 우리 농장에 들어오는데 격리, 분리를 했다가 질병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순치, 우리 농장하고 적응하게 순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 농장에 있는 돼지의 똥을 이쪽 돼지에 묻혀준다든가 오줌을 묻혀준다 이런 식으로 순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질병 적응률 높여주고 나중에 10주간의 적응령을 키우면 교배사로 이동을 합니다. 교배사에서 후부돈과 이호모돈이 사육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신돈다에서 이제 갔을 때 불임, 유산, 사산된 경우는 도태가 되겠죠. 분만돈사에서 분만하고 포유합니다.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로 가는데 사육 공간이 안 되는 농장들은 자돈사하고 육성사를 같이 통합 사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선 자동사라고 해서 사육하는 경우가 비육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육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돈, 육성, 비육을 해준 게 좋겠고 보통 115kg에 120kg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후부돈사, 교배사, 임신돈사, 분만사에서 뭐 발정이 늦어진다든가 유산을 했다든가 분만 두수가 5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의 경우는 크게 이제 2사이트 농장, 3사이트 농장, 일괄 사육 농장이 있습니다. 일괄 사육 농장은 새끼서부터 어미까지 일괄적으로 자기가 분만서부터 키우는 농장이고 2사이트 농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열화 사업이 얘기를 합니다. 자돈을 비육 단계 넘겨주는 게 있고 3사이트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령의 자돈을 키워서 갖다가 육성돈을 갖다가 육성돈에서 비육돈을 3단계로 키우는 농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사이트 농장 또는 일괄 사육이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AI 센터, 여기서 AI는 닭에서 얘기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수정할 때 웅돈을 키우는 농가로서 정액 채취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액 채취하는 집에서 돼지는 30마리 미만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가 태어나면 크게 4가지를 자릅니다. 송곳니를 자르고요. 투쟁성 없애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놈에 의해서는 고환을 제거하고 있고요. 모돈의 경우, 후부돈을 키울 경우는 귀를 잘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의 위쪽은 9, 가운데는 3, 여기 밑에는 1, 구멍이 뚫리면 100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에서 농가를 가면 농장주가 이 친구가 제대로 배웠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334번 밑에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 한번 가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모르면 그 344번도 못 읽고 있는데 그 옆에 번을 못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교육을 덜 받았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농가에서 그 직원에 대한 신규 직원에 대한 어느 정도 수치가 돼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 지표 관련입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PSY 연간 모돈 이유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년에 2.5회전 정도 하고 있다면 내가 10마리, 20마리, 10마리, 15마리를 이유했다 그러면 연간 PSY는 25마리가 되겠죠. LSY는 모든 회전율. 아까 1년에 새끼를 114일 임신주간이잖아요. 114일 곱하기 해가지고 나누면 한 2.5회전. 이 기간이 회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3회전까지 되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2회전이면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SY 모든 연간 출하두수입니다. 그래서 애미가 한 마리가 1년 동안 몇 마리 자돈을 출하시켜 주느냐. 그다음에 WSY라는 게 있어요. 웨이트 중량을 다뤄주기 때문에 MSY는 마리수를 따지는 거고 건강한 돼지를 출하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WSY 모든 한 마리가 총 10마리를 10kg씩 키웠으면 100kg가 되는 거죠. 그게 WSY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돼지 이유기간이 22일 또는 2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유가 매주 토요일 날 우리는 이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유를 못했으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유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주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모돈 이동과 철분 주사를 해주겠다. 화요일 날은 교배를 하고 사료 입구가 들어온다. 수요일 날은 비육돈 출하를 하고 구제역 백신을 하고 축사 소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간 관리를 하고 있다. 일요일 날은
일반적인 사양 관리하고 있고 평일날 내가 부진한 업무에 대해 보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시인데 이건 농가별로 다 특징 종업원 수라든가 내 농장의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사양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사육 단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된의 경우는 뭐 구충을 한다. 돼지열병과 단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모든의 경우는 뭐 소크 백신을 하고 그다음에 소크 2차를 하고 쭉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분만 1주 전에는 철분 주사와 구충제를 하고 있다. 자돈의 경우는 아까 태어나자마자 뭐 한다고 했죠? 비강 하고 단미를 하고 있고 철분 주사를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7주량의 돼지열병 1차 백신 접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각 농장별로 백신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까 사양관리, 주간 단위 관리처럼 농장의 특성이라든가 직원의 현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에서 질병, 주요 질병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시컬 스와인 피버, 우리가 이제 돼지 열병이라고 그러죠. 호흡콜레라, 예전에는 호흡콜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그 돼지열병 청정관을 2001년도에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돼지콜레라 청정관을 위해서 99년도 방역본부 비대본 전시는 방역본부 전시 비대본이 출범을 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크게 돼지열병 크게 고열, 오한이 오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돼지열병에는 포개져 있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진행이 되면 후구마비, 뒷자리를 질 끄는 거라든가 귀나 등에 반상 출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콜레라하고 일반 돼지열병, 호흡콜레라하고 차이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돼지 콜레라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꾼 이유가 사람 콜레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콜레라 걸렸다고 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CSF라고 해서 돼지열병이라고 바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게 돼지 콜레라는 세균성이고 돼지 콜레라는 바이러스성이고 사람 콜레라는 세균성이에요. 그러니까 종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전파가 안 된다는 건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돼지 콜레라, 돼지열병 발생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안 먹으니까 안 되겠다. 돼지 농가에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자 해서 돼지열병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차이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 가면 돼지열병은 온리 돼지입니다. 돼지한테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돼지 또는 멧돼지였잖아요. 똑같습니다. 돼지한테만 온다. 사람한테 안 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증상은 또 비슷해요. 설사, 탈수, 고열, 설사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일반 국민들 혼돈이 올 수 있어서 돼지열병의 이름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입니다. 아까 소에서 브루셀라가 유산 사산이 있다면 돼지에서는 오제스키병 유산 사산이 있습니다. 모돈에서. 치료가 되지 않으며 예방 접종을 하여도 복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역본부에서 가장 크게 방역본부의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2009년 이후에 돼지 오제스키가 청정한 게 방역본부의 가장 큰 사업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돼지 오제스키는 모돈에서 발생이 되고 유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제스키가 발생이 되면 그 집에 있는 모돈은 다 죽습니다. 다 살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우리가 청정화 시킴으로써 양돈 농가에서는 크나큰 경제적 수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내용입니다. 아까 소에서도 아까반에가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그랬죠. 돼지에서 모기에 의한 전파는 일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숯불집 모기가 일본 내용을 전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번식돈이나 웅돈에서 많이 좀 발생이 되면서 증상이 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모돈에서는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이 좀 많고요. 그래서 또 일본 내염에 걸려서 태어난 돼지가 어린 돼지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사후에 정상적인 출하체중 도달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단독입니다. 단독 같은 경우는 폐혈증과 관절염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돈 단독이 걸린 돼지 같은 경우는 다리를
굽어서 좀 쩔룩거리거나 아까 저 돼지열병이 후반 증상과 후구마비가 온다는 거죠.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좀 진행이 되면 피부에 다이아몬드 반점, 다이아몬드 반점이 많이 옵니다. 폐혈증의 증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돼지 농가에서 단독이 걸렸다는 인상이 알면서도 그거를 출하하기 위해서 그 피부에다 똥을 일부러 묻혀요. 묻혀가지고 그럼 출하할 때 똥이 묻어 있으니까 표시가 안 나죠. 그러면 이제 근데 도축장에서 도축하기 전에 뭘 합니까? 에어 샤워를 하죠. 계류하면 에어 샤워하면 똥이 다 닦아지면서 피부 반점이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납니다. 그럼 농가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모기 물린 줄 알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 피부병 중에서 다이아몬드 반점이 나타나는 거는 돈 단독이다. 요거는 계류장에서 에어 샤워를 하고 계류를 하면서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사양 관리 중에서 우리 만성 소모성 사피라고 있습니다. 앞에가 다 피로 시작되죠. 뒤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신도롬 컴플렉스라고 표시가 되죠. 이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돼지 호흡기 질병 복합 감염증 이런 것들이 치료는 안 되고 생산적인 돼지가 이제 문열이라고 그러죠. 좀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출하 체중이 도달을 못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경제적 소외가 엄청 크고 일반적으로 돼지를 다 키웠는데 115에서 120kg 출하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도 70kg, 80kg란 말이죠. 그러면 얘들만 따로 또 키울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피가 양론장에 만연해 있고 사피 때문에 양론장 경영이 어렵다. 사피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크고 사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사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기라든가 또 수질 이런 거 개선해 주면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양가를 마치고 커피 한 잔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